네, 안녕하세요. 김니와 함께하리의 김니입니다. 네, 오늘도 뮤지컬계의 직업탐구. 오늘은 조명 디자이너님 최창식 디자이너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창식입니다. 사실 최창식 디자이너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시고요. 학교 때부터 같이 작품을 했었었고 사회에 나와서 풍짝이라는 작품에서 또 감독님이 디자인을 해주셔가지고 같이 했었어요. 소감 얘기해주세요. 제 역량이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 정도로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김미 후배님의 부탁으로 제 주제에 이걸 하게 됐습니다. 조명 디자이너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데에서는 조명 감독님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조명 디자이너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역할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역할이 다르다기보다는 지금처럼 무대 공연이 활성화되기 전에 네. 그 예전에는 조명에 대한 모든 일들을 총괄한다고 해서 조명 감독이라는 타이틀로 분리해 보게 됐고요. 네. 그 뒤로는 이제 무대 공연들이 이제 산업으로서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세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명을 한 디자인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서 조명 디자이너 그렇게 불리우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조명 디자이너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그 뮤지컬이나 연극에서 조명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네, 디자인해주는 작업이고요. 그러면 디자이너님이 막 설치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대부분 조명 디자이너 밑에 조명 팀을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 네. 그 조명 도와주시는 크루분들 혹은 네. 테크니션이라고 불리는 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요. 그분들이 조명기를 설치해 주시고 포커싱이라고 해서 빛을 맞추는 작업도 해주시고, 요즘에는 무빙라이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무빙라이트를 설치하셔서 조명 디자이너들한테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인 할 수 있게끔 많이 백업을 해주시는 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조명 쪽에서도 그런 세부적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요. 어떤 일들이 있나요? 좀 세분화하자면 제일 위에 이제 조명 디자이너가 있고요. 조명 디자이너 밑에 이제 조명 디자인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백업 어시던트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공연이 장기 공연일 경우에는 그 조명 오퍼레이터 같이 작업에 참여하게 돼 있고, 네. 그다음에 대형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들을 쫓아다니는 조명, 팔로우라고 불리는 조명들을 운영하는 팔로우 픽업 해주는 친구들도 있고, 밑에 이제 크루들 혹은 테크니션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작업을 해주게 같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럼 크루분들은 공연 때는 안 계시겠네요? 무대에서 상주를 하는 인원이 있긴 한데 대부분 그 셋업과 철수 때 조명 디자이너님도 공연 때 계시나요? 공연 때는 대부분 없죠. 없어요. 뭐 셋업 때부터 첫공 대부분 공연은 첫공 올려놓고 길게 계시는 분들도 일주일까지 같이 공연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디자인한 작품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 모니터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철수 때 같이 하시게 되고. 선배님은 어떻게 이제 이 조명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그 전공 자체를 학교에 입학할 때 무대 미술. 무대 미술로? 네, 저 무대 세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세트로 입학을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세트를 해야 되는데 네. 조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은사님이시죠? 네. 네, 이유영 선생님께서 네. 조명으로 우리나라 역대 맞아. 하고 계셔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학교에서 조명을 하고 싶어서 조명을 하게 됐고, 네. 거기서 조명 배우고 졸업하고 가서 이제 선배들이랑 작업을 하면서 네. 계속 여태까지 조명을 하게 됐습니다. 선배님 이제는 또 학교 졸업하시고 밖에서 이제는 현장에서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선배님이 생각했을 때 이 조명 일을 할 때는 학교를 졸업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냥 현장에서 바로 뛰는 게 좋을까요? 저는 좀 학교를 갔으면 하는 바람들이 좀 있었어요. 만약에 조명으로 학교를 입학을 했든 무대미술 입학을 했든 연출로 입학을 했든 간에 그 학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동갑내기들과 한두 살 차이 나는 사람들과 작품을 만드는다는 그치, 것. 맞아, 맞아요. 그리고 배우들이 같이 와서 세트도 같이 조립하고, 맞아요. 배우들이 같이 조명기도 같이 달고, 맞아요. 배우들 입장으로서는 그런 걸 할 경험들이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스태프들도 교수님들이 이상한 수업에선 자꾸 연기를 시켜요. 네, 알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교수님께서 왜 연기를 시키시는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술자리 때 한번 여쭤봤어요. 왜 연기 시키시냐고. 교수님 저 스텝인데 배우들 마음을 모르면
제가 빗을 주는 데 있어서 조금 어떤 식으로 빗을 줘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진짜 생각해보니까 저도 학교에서 뭔가 그렇게 대단한 걸 배운 것 같은 기억은 없는데 공연 하나가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지를 되게 하나하나 자세히 배웠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밖에 나오면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이제 대부분 프리랜서들이고 프로니까 네. 그래서 실수를 하면 이제 앞으로 나를 안 불러주기도 하고 학교에서는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 있는 맞아. 과정들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실수를 하는 유일한 공간이 또 맞아요. 한편으로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나와서 현장에 나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명을 하면 돈을 잘 번다는 얘기를 듣고 조명을 해야겠다 생각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돈 잘 버나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파트들보다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면 전제 조건이 물론 있는 게 네. 열심히만 하고 실력만 있다면 회사에 들어가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프리로? 지금은 프리랜서. 옛날에는 극장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동서가트센터라는 극장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고향문화재단 어울림놀이라는 곳에서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럼 거기서는 월급 같이 받았겠네요? 네, 거기서 월급을 받았죠.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여기서 또 전제 조건이 따르는데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자격증? 네, 무대예술 전문 자격증이 있고 네. 그 자격증이 세분화돼 있어서 조명, 무대, 음향 이렇게 또 3급, 2급, 1급 각 파트별로 3급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할 수 있고 2급은 공연 경력 혹은 극장에서 근무한 경력, 무대 예술에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몇 년 이상을 3급 취득 후에 2급을 딸 수 있고 2급에서 또 1급 넘어가려면 또 내년 해야 또 1급을 딸 수 있고 자격이 주어진다. 네. 시험을 볼 수 있는 네네네. 자격이 주어지는 게 3급을 취득하고 나서 공연 경력 혹은 그 극장 경력 몇 년 있어야 또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은 필기, 실기 선배님 1급이에요? 3급이요. 아 3급이에요? 아 3급이어도 충분히 이제는 그 극장에서 일을 할 수가 있구나. 아 1급까지 있으면은 그럼 뭐 한 세종문화회관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1급 10년 이상 경력이고 그 자격증으로 갈 수 있는 공연장의 규모는 1000석 이상. 왜 그만두시고 프리랜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을 하면서 급여를 받고 안정적인 급여를 받고 네. 일한다는 건 그만큼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원 같이 되는 거죠? 네, 회사원이 되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외부 작업도 거의 못하고 서류 작업들도 굉장히 많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극장일수록 공무원들이랑 대적해야 되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거 못 견디면 많이 이제 부딪혀서 지금 그 극장에서 나온 걸 후회하진 않으시나요? 후회하진 않아요. 진짜요? 후회하진 않아요. 이제 학교는 졸업을 하고 이제 어떻게 팔로우부터 시작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단계가 있나요? 제가 제일 처음 밖에 외부 작업이라고 했던 게 네. 그리스 그 팔로우를 잡았어요. 이게 사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학연으로서 선배님께서 그 할래라고 해서 처음 했던 게 이제 그리스 팔로우를 잡았고 그럼 제일 처음 조명을 이제 디자인하신 건 어떤 작품이에요? 제일 먼저 어시던트라고 처음 했었던 작업이 이제 늙은 도둑이라는 거죠. 오! 어시던트긴 하지만 디자인 영역으로서 조금 디자이너 서포터 하면서 했던 경험이 저한테는 뜻깊었어서 그 작품도 되게 애착이 가는 작품이었고 네. 저 이것도 궁금해요. 선배님이 봤을 때 이 작품 조명은 진짜 미쳤다. 라이온 킹 뮤지컬 속편제도 기억나요. 이 조명 쪽도 디자이너 말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지 않아요? 굉장히 많아요. 무대 쪽도 그렇지만 조명 쪽도 뻗어갈 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요. 조명을 하고자 했을 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잡코리아나 인크루트 같은 사이트에서도 인원을 구한다는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거기 물론 그 무대 공연 쪽이 아니라 렌탈 팀들 이제 대부분 조명기를 운영하고 조명을 해주는 회사들에서 대부분 많이 구하고 방송 조명 쪽에서도 인원을 많이 구한다고 그런 사이트들에서도 많이 올라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이제 선배님 왜 무대 조명을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조금 예술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예술가로서 좀 남고 싶다는 생각들. 지금은 조금 조명하는 사람이 장사꾼인지 조금 헷갈릴 정도로 조금 돈에 팔려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때 당시나 시작했을 때보다는 좀 예술가라고 조명을 예술로서 소화시키고 싶다라는 거대한 그런 게 좀 있었고. 저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럼 큐들을 이제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명은 어떤 기술로 이게 좀 바뀌나요? 다 대사? 달라요. 대사가 중점인 공연들은 대사에 맞춰서 조명이 변하기도 하는데
음악인 경우들도 있고 그치, 뮤지컬은 약간. 네, 뮤지컬은 음악 노래 한 곡에 큐가 100개가 되는 조명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세트 위주로 가기도 하고 배우도 움직임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대본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본 분석을 하게 되면 자기 이제 컨셉 조명 컨셉이 나올 거예요.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느냐. 그 컨셉을 어떻게 만약에 뭐 인형의 집이라는 공연을 했었을 때 네. 대본 분석을 했었을 때 네. 리얼리즘 사실주의라면 네. 세트도 그 시대에 지어졌던 집의 어. 풍경 뭐 양식이라든가 어, 건축 어, 양식에 따라서 세트가 지어지면 어. 저는 또 그 세트랑 대본을 보면서 그 당시에 썼던 전등 그 당시에 썼던 조명 방식 나오는 빛의 소스들 그러니까 뭐 벽난로 혹은 전등 벽등 그때 당시에 뭐 그 나라 분석도 물론 있겠지만 지중해 어느 섬이라면 해가 어떤 식으로 뜨고 어떤 우와, 식으로 지구를 진짜? 따라서 그 창 밖에서 들어오는 빛들에 대한 표현 방식들도 좀 달라지고 그런 걸 생각하시는구나. 예술적이네요. 멋있다. 제가 그런 작업들을 하고 싶어서 아. 부대 공연에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조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런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시간 지연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쪽 일이 사실 따지고 보면 돈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오픈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기업처럼 돈을 일한 만큼 정당하게 주고 복지를 주는 그런 데면 정확하게 공고를 내고 사람들 올 맞죠. 수 있게끔 하는데 복지도 금전적인 부분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게 현실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학연 지원으로 밖에 좀 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것도 되게 안타까운데 무대 조명 아니어도 조명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콘서트 조명도 있고 방송 조명도 있고 물론 일이 힘들죠. 콘서트라는 것 자체는 완전 야외에서 해야 되는 거고 방송 조명 같은 거는 전국 팔도 돌아다니면서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근데 그쪽 일은 또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고 해서 작풀이나 뭐 이런 사이트에서도 종종 인원을 구한다고 해요. 어떤 조명도 상관없이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사이트 찾아보고 조명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보면 공연 철수라든가 셋업에서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공연 일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일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하고자 하면 기름들이 항상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밖에 현장에 나가면 20 초중반하는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든 다 해보라고. 야, 나이가 100살까지 산다는데 어떤 못 해볼 게 뭐 있겠냐. 안 되면 다른 길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해보면 되지. 지금 이걸 경험해보는 건 나한테 중요한 시기니까 엄청나게 좋을 것 같다.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배우라고. 그러면 선배님이 생각할 때 조명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 같은 거 있잖아요. 조명 디자이너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설득을 다 해야 되는 직업이거든요. 연출도 설득해야 되고 관객들도 설득해야 되고 배우들도 그 조명에 대해서 납득을 해야 되고 설득을 하려면 말빨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 사람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데 설득력에 뒷받침되는 것들이 저는 지식이라고 그렇죠.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항상 배우고 익히고 경험을 해야 된다고. 힘든 일이에요, 되게. 네. 뭐 무대 공연을 한다는 거, 조명기 한다는 거. 네.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 건 이거를 정말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와 진짜 근데 요즘 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모든 스태프들이 정말 엄청난 사명감과 정말 이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느껴져요. 선배님 다시 대학 때로 돌아갔어요. 다시 조명을 하실 건가요? 와, 어렵네요. 다시 저는 조명을 계속 할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무료였을 것 같아요. 선배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여러 작품에서 선배님과 함께 할길 바랍니다. 네,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